네, 안녕하세요. 유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은하와 우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로 이루어진 거대한 천체 집단을 은하라고 하죠. 자, 은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천체 집단을 은하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은하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태양계가 들어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은하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하는요, 뒤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모양에 따라 종류가 나눠집니다. 자, 우리 은하는요, 어떤 모양이냐?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중심부에 막대 모양이 있고요. 이 막대의 양 끝에서 나선팔이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은하 크기 한번 볼게요. 전체 지름이 3만 파섹이거든요. 그래서 3만 파섹인데 여기서 보니까 킬로파섹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K는 1000을 의미하니까 0세 지워가지고 30킬로파섹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광년으로 라이트 이어 광년으로 바꿔보면은 10만 광년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은하에 포함된 별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약 2000개? 아닙니다. 2만 개? 아니고요. 2000억 개예요. 2000억이야 얘들아. 2000만 아니야. 2000억 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 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태양계는 어디 있는가? 이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은하에서 이 나선팔은 은하 중심으로부터 8.5kpc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광년으로 바꾸면 3만 광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전체 길이가 10만이라고 한다면 여기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로부터 여기까지 태양계로부터 중심까지를 따져보면 중심에서 3만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또 2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 관계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까지 적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하 어떻게 생겼다고요? 중심에 막대 모양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막대 끝에서 뭐가 나와요? 나선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 나선 은하다라고 했었고요. 자, 이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A에서부터 여기 D에 오타 났어요. 미안해. 자, A부터 D까지 거리가 얼마다? 3만 파섹이다. 이게 몇만 광년이다? 10만 광년이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B, 나선팔에 우리 은하가 존재한다. 우리 은하가 존재하고 여기까지의 거리, 중심으로부터까지가 거리가 8500파섹, 3만 광년이 된다라는 거고요. C는 이제 우리 은하의 중심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 은하 위에서 본 모습, 측면의 모습, 원반, 중심이 볼록 튀어나온 원반 모양이다. 그리고 거리 관계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희미한 띠, 희미한 띠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무수히 많은 별이 띠처럼 쭉 연결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하수입니다. 자, 은하수는 이제 우리 은하 내부, 즉 태양계, 우리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일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은하 2000억 개 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희미하게 띠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은하수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바라볼 때 가장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을 보는 것인데 그게 궁수자리 방향입니다. 외워야 돼, 요거는. 그래서 궁수자리 방향,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을 바라볼 때 은하수가 가장 뚜렷하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은하수는 지구에서 북반구에 있든 남반구에 있든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북반구 중위도 기준에서는 여름철에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다르겠죠? 어디는 별이 듬성듬성할 거고 어디는 별이 더 빽빽하게 모여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방향에 따라 빽빽 잘 보이는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북반구에서는 여름철에 더 뚜렷하게 관찰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성단과 성운 볼 건데요. 성단은 별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별들의 집단 성단이고요. 성단은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든 오래된 별들이 모여 있는데 그걸 우리가 구상성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젊은 별들이 막 이렇게 흩뿌러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산계성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모양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빽빽한 구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 있는 것을 구상성단, 그리고 엉성하게 퍼져 있는 것을 산계성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잖아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단 말이야. 빽빽하게. 그래서 보시면 숫자가 엄청 많아요. 수만에서 수십만. 얘는 수십에서 수만이잖아. 이쪽이 훨씬 많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오래된 나이 든 별들이 아주 어떻게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색깔이 이제 파란색, 붉은색, 이제 온도도 좀 낮은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비교적 온도도 낮고요.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많이 위치를 합니다. 구형공간, 우리 은하 원반을 둘러싼 구형공간이라고 했는데 우리 은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렇게 원형 공간이 생기겠죠. 이 원형 공간에 이 구상성단들이 많이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이가 든 오래된 별이에요. 오래된 별. 그런데 산계성단은 젊은 별들입니다. 젊은이들 어때요? 자유로워요. 수는 적고 엉성하게 자유롭게 퍼져 있고요. 색깔 파란색, 굉장히 뜨거워. 아직 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어? 우리 은하 나선팔에 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을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각각 성단이 가지는 특징들 대조시켜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성운입니다. 성간 물질 뭐였어요? 별과 별 사이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 먼지, 티끌, 얼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를 우리가 성운이라고 합니다. 자, 성운 종류 세 가지 외울 거예요. 첫 번째, 방출 성운입니다. 빛을 방출하는데 어떻게 방출하냐면 일단 먼저 흡수를 하고 방출합니다. 성간 물질이 주변 별빛을 흡수를 해가지고 가열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반사성운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방출성운은 흡수해서 뜨거워져서 내보내는 거잖아. 얘는 그냥 반사 이거야. 그냥 주변 별빛을 반사시켜버려. 이해돼? 얘는 그래서 온도 높은 파란색이고요. 얘는 흡수했다가 가열돼서 내뿜는 거잖아. 얘도 빛을 내뿜지만 붉은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시들도 한 번씩 보시고요. 세 번째는 암흑성운입니다. 얘는 말 그대로 암흑이야. 껌껌해. 안 보여. 이렇게 별빛이 오는데 이 성운이 그거를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막아서 어둡게 보인다. 이 말머리 성운이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학교 선생님이 이거 자세하게 다뤄주셨으면 꼼꼼하게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말머리 성운 정도만 보셔도 이 특징들 암기해서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외부 은하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모든 은하를 우리가 외부 은하라고 하는데 뭐 유명한 거 안드로메다 은하 이런 거 있잖아요. 안드로메다 은하. 자, 얘네들을 이제 누가 허블이라는 학자가 분류를 해 주었는데 뭐에 따라? 모양에 따라 얘네들을 분류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타원 은하입니다. 약간 이제 구 모양, 그죠? 구 모양이나 타원체 모양 이런 애들을 나선팔 없는 애들 타원은하라고 불렀고요. 이제 나선팔이 나오는 애들을 나선은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정상 나선은하입니다. 뭐야? 이 원 모양. 구형의 은하 중심이 있고 이렇게 구형의 은하 중심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선팔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정상 나선은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가 속했던 막대 나선 은하가 있어요. 얘는 중심에 막대기가 있고 그 끝에서 이렇게 나선 발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막대 구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선 발이 휘어져 나오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것에 속하지 않는 이상한 애들 다 모아서 불규칙 은하라고 해서 규칙적인 모양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양을 가지고 분류했다라는 거 허블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정상 나선 은하, 그리고 막대 나선 은하, 이 나선팔 있는 애들, 없는 애, 그리고 불규칙한 애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주 팽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란 우리 은하를 비롯해서 외부 은하 전체가 차지하는 거대한 공간을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허블이 또 연구를 해서 무엇을 관측했느냐? 우리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더라. 우리 은하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자꾸 다른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뭐냐면 자, 멀어지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멀리 있는 애는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더 빠르게 멀어진다. 자, 이거를 풍선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풍선에다가 이렇게 별딱지를 붙이는 거야. A, B, C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공기를 더 불어 넣어서 팽창시켜 볼게요. 팽창시키면 풍선이 이렇게 커지면서 A, B, C 이렇게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A는 요만큼 있었단 말이야. 원래 요만큼 있었단 말이야. 이만큼 멀어졌어. 그치? B, C는 요 정도 거리에 있었어? 요 정도 거리에 있었어? 이만큼 멀어졌단 말이야. 누가 더 많이 멀어졌어? 같은 시간 동안 C가 더 많이 멀어진 거 보여요? 같은 시간 동안 많이 멀어졌다는 것은 더 빠르게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공간 자체가 팽창했기 때문이야. 잘 생각해봐. 이 사이에 공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공간이 팽창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공간이 더 많지. 여기보다 여기가 더 멀다 보니 요 사이에 공간이 더 많아. 그럼 공간이 팽창했을 때 더더더더 멀어지면서 얘가 더 많이 멀어지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애가 더 빠르게 같은 시간 동안 더 빠르게 멀리 갔다는 것은 그 사이에 공간이 팽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블이 봤을 때 은하들이 멀어지는데 멀리 있는 애가 더 빠르게 멀어져? 그 말은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이 팽창했음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요.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 즉 우주는 어디 한 점을 중심으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점이 없어. 우리 은하가 중심이 아니야, 얘들아. 우리 우주는 특별한 중심 없이 모든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 은하에서 관측을 한 거지.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틀린 지문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 풀다 보면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한 거야? 그래?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그러면 거꾸로 가면 이거 한 점으로 모이겠네? 이렇게 된 거죠. 거꾸로 돌리면 우주 크기가 작아지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한 점에서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옛날에 아주 우주의 초기로 돌아가면 한 점에서 우주가 시작이 됐네? 그게 바로 뭐예요?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봐. 138억 년 전에 한 점이야. 그 한 점에서 우주가 시작됐어. 그러니까 굉장히 온도와 밀도가 높겠죠. 매우 뜨겁고 밀도가 아주 높은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대폭발, 빅뱅이 일어나서 그 다음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지금 같은 우주가 되었다라는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폭발 이후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별과 은하가 생겼다. 처음에 빅뱅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뜨거우면은 물질들이
없어 일단 물질들이 없고요. 점점 온도가 내려가면서 물질들이 생겨나고요. 그 물질들이 뭉쳐서 더 무거운 물질들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물질들이 생겨나고 별과 은하도 생겼고 현재에서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빅뱅 우주론이 우리가 중3 때 마지막에 배우는 내용이 될 텐데 이게 바로 통합과학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과정에서 또 배워주셔야 된다. 넘어갈게요. 자, 우주 탐사입니다. 우주 탐사의 목적 및 의의, 우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명체 존재를 탐사할 수가 있다. 지구에서 부족한 고갈되어가는 지하 자원을 우리가 우주에서 또 채취할 수도 있겠죠. 우주 탐사를 통해 지구 환경과 생명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들을 산업과 실생활에 활용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내용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점 없을 겁니다. 자, 우주 탐사 장비입니다. 지구 주위를 일정 궤도로 공전하도록 만든 장치, 다양한 목적으로 발사가 되는데 인공위성이 되겠고요. 자, 지구 위의 다른 천체를 탐사하기 위해서 쏘아 올려서 그 주위를 돌거나 심지어 착륙해서 탐사하기도 합니다. 얘 뭐죠? 얘는 우주 탐사선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무중력 상태로 과학자들이 우주에 머무르면서 지상에서 하기 어려운 과학 실험을 수행한다. 우주 정거장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크게 대표적인 세 가지 살펴보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우주 탐사의 역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950년대 구소련에서 발사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입니다. 스푸트니크 1호. 이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60년대에 달, 최초로 인류가 달 착륙에 성공했다. 아폴로 11호. 많이 들어보셨죠? 자, 70년대는 이제 행성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이저 1호, 2호가 쏘아졌는데 태양계 탐사했고 보이저 2호는 목성형 행성입니다. 목성형 행성을 탐사하고 해왕성 통과. 네, 89년도에는 이제 해왕성을 통과했다. 자, 그 다음 90년대 이후에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 아주 중요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90년대에 이제 쏘아 올렸고요. 얘는 현재까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 호라이즌스호 목성 탐사했고요. 2015년도에 명왕성 통과했대요. 주노호도 목성 탐사입니다. 목성 탐사를 위해서 발사가 되었다. 2016년에 목성 도착 후 궤도 공전했다. 그 다음에 화성 탐사 나오면 큐리오시티입니다. 큐리오시티, 화성 탐사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주 탐사의 역량. 어떻게? 우주 과학과 관련된 직업,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종류 매우 다양하다. 인공위성 개발자, 위성관제센터 연구원 등등 이런 직업들이 있을 것이고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된 기술을 응용해서 일상생활에 이용한다. MRI, 정수기, 전자레인지, 에어쿠션 운동화, 안경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인공위성을 이용할 건데 일기예보, 태풍의 경로를 예측한다. 얘는 뭐예요? 기상위성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운동 경기 실시간 방송통신 위성 되겠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서 길 찾는다. 방송통신 위성에다가 항법 위성 이런 것들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위성의 발사 때 폐기 과정 등에서 나온 파편 우주 쓰레기죠. 우주 쓰레기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궤도가 일정하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떠돌면서 인공위성이나 우주 탐사선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은하와 우주 그리고 이제 우주 탐사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쌤이랑은 또 다음 강의에서 또 새로운 강의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